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번에는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스포츠 윤리 교재 몇 쪽인가요? 351쪽이에요. 스포츠와 윤리 목차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스포츠의 윤리적 기초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윤리의 이해라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윤리 이론이 하나 있죠. 윤리 이론 이렇게 있네요. 이거 각각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도덕, 그 다음에 윤리, 그리고 선, 이제 이런 게 비슷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어려워요. 되게 도덕이냐 윤리냐 선이냐 이거 되게 추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딱 단정 지어서 말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보다 더 앞선 사람들이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자, 한번 교재에 뭐라고 나왔나 볼게요. 351쪽에 도덕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와 또 그 도리를 자각해서 실천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개인의 심성 또는 덕행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규범과 도리다. 이거를 도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윤리는요, 사회적 양심으로 같이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이치다.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실천의 기본이 되는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큰일 났어요. 도덕, 선,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자, 사람이 혼자 살지는 못하잖아요. 사람이 혼자 살지는 못하니까 어울려서 살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또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럼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사람이 이렇게 되게 많겠죠. 많게 있는데 그냥 그 중에 둘만 놓을게요. 둘만 놓고서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을 묶어서, 두 명만이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을 묶어서 얘기하는 게 도덕이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와 그것을 자각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의 심성 또는 덕행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다가 동그라미 혹은 표현을 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회적 양심으로 같이 살아가는 인간관계. 같이 살아가는 관계가 다 맞아요. 맞는데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인 측면이 조금 도덕에 비해서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은 약간 사회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관여된 모든 사람에게 이런 거라면 절대적으로 너무 이렇게 멀게 보면 안 되고 비슷한데 차이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랬을 때 도덕이 이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딘가를 향해서 가게 하잖아요. 어딘가 향해 가는 것, 그걸 선이라고 봤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판단, 그 다음에 여기 판단이라는 거는 다 뭔가를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해 보는 거고, 사실은 말 그대로 하면 팩트예요.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는 객관적인 무엇인 거죠. 가치는 이거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부여.
value. 그래서 얘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는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따로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데,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사람마다 같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같을 리는, 근데 우리가 말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오죽하면 10인 10색이라고 하잖아요. 10인 10색. 이게 사람이 10명이면 색깔도 10개다 이런 거죠. 이런 뜻으로 다 사람이 다르다, 다양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윤리적 기초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두 가지만 뽑아냈어요. 도덕, 그 다음에 윤리선 요 개념 하나 하고, 판단에 대해서 사실 판단, 그 다음에 가치 판단 요거 두 개만 끄집어냈죠. 네, 다른 게 더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준비가 안 된 거고, 근데 뭐 우리만 안 됐겠냐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스포츠 윤리의 이해로 넘어갈게요. 스포츠 윤리의 이해로 넘어갈 건데, 이때는 이제 첫 번째가 일반 윤리와 스포츠 윤리를 구분했어요. 그러면서 스포츠 윤리의 어떤 독자성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다른 말로 하면요, 차별성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즉 스포츠 윤리가 일반 윤리와 어떻게 다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윤리를 좀 볼게요. 일반 윤리는 실제 도덕의 규범으로 공통된 도덕적 원리 및 윤리 정신을 추구한다. 스포츠 윤리는 스포츠 행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라고 하고, 스포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행위이고, 스포츠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칙과 기본적인 원리를 준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옛날에 뭐 했던 거,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좀 비슷한 게 그나마 사회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사회학을 우리가 다루면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고 분석하고 설명하고 뭐 규명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이게 그냥 사회학이었잖아. 그냥 일반 사회학이라고 할까요? 근데 여기가 스포츠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스포츠 사회학은 요거와 연결지어서 첫 번째, 스포츠를 사회 현상으로서 스포츠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 거시 이쪽으로 가는 거, 뭐 미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일반 윤리와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스포츠 윤리는 일본 윤리와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자적이다 혹은 독자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스포츠 윤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얼마나 독자적이겠어요. 같은 윤리를 끼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범위를 친다면 얘가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죠. 이렇게 훨씬 더 스포츠 윤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간보다, 범위보다 일반 윤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범위나 공간이 훨씬 넓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윤리가 얘기하는 것만한 독자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 과목이 스포츠 윤리다 보니 보통 이제 자기 과목에 대해서 좀 과장해서 광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1쪽의 맨 아래쪽 보면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은 첫 번째, 경쟁에 있어서
도덕적인 조건과 가치 있는 승리의 의미는 뭐냐. 그 다음에 비도덕적 행위의 유형과 공정성의 조건은 뭐냐. 스포츠를 통한 도덕적 자질과 그리고 인격의 함양을 추구하는 뭐 이런 측면에서 스포츠 윤리가 필요하다 혹은 뭐 독자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뭐 심리학이나 스포츠 심리학이나 스포츠 사회학을 통해서 상업주의가 지나치는 상업주의가 스포츠에 영향을 미친 혹은 미친 영향을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윤리도 결국은 뭐에 걸릴 거냐 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환경 혹은 상업주의라고 하는 환경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자, 352쪽에요. 스포츠 윤리의 목적과 필요성. 목적 볼게요. 스포츠 상황에서 판단 기준을 만들어 옳고 그름을 제시.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리 학습. 상황을 분석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람직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필요성은 스포츠가 산업화 세계화되어 따라 비윤리 현상을 예방하려고 하고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확립해서 보급하기 위한 뭐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목적과 필요성은 사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지금 보니까 3개, 2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 보니 우리 이제 문제에서 기출문제 말고요. 문제풀이에서 목적이 아닌 것은 해놓고 3개 해놓고 필요성에 있는 거 하나 넣어놓은 다음에 뭐 필요성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예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이거 그냥 두루뭉술하게 다 같이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적과 필요성. 그러니까 목적도 5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필요성도 5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그래서 2번째 챕터가 마무리됐고요. 3번째 스포츠 윤리와 스포츠인의 윤리는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 나왔네요. 참 말을 재밌게 했네요. 스포츠 윤리는 뭐고 스포츠인의 윤리는 뭐냐? 스포츠 윤리는 스포츠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이고요. 스포츠인의 윤리는 스포츠인이 갖춰야 될 도덕적 품성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덕성은 스포츠 윤리고 도덕적인 품성은 스포츠인의 윤리래요. 잘 모르겠어. 자, 스포츠 윤리는 스포츠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과 원리를 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윤리적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뭐 인간성 회복과 감성의 스포츠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뭐 스포츠 교육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 분위기가 이걸 따라줘야겠죠. 그 다음에 스포츠인의 윤리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사회에서 갖춰야 될 덕목이 스포츠인의 윤리고 진정한 스포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도덕적인 품성이고 조금 구분이 애매하겠네요. 이것도 아마 뭐 기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풀이에서 스포츠 윤리, 스포츠인의 윤리 구분하게 물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막연히 들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스포츠 윤리에 대한 이해가 마무리됐고요. 자, 윤리 이론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윤리 체계. 윤리 체계 모두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4가지가 있네요. 4가지가. 결과론적 윤리 체계, 의무론적 윤리 체계, 목적론적 윤리 체계, 동향사상과 윤리 체계. 맨 마지막도 동향적 윤리 체계.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결과론, 좀 안타까운 건 결과론적 윤리 체계가 이렇게 있으면 과정론적 윤리 체계 이런 건 있지 않을까 하는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좀 여러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편하게 한번 던져봤어요. 결과론적 윤리 체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행동의 어떤 판단을 결과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결과에. 그래서 그 결과, 의도 말고 결과에 초점을 두면서 뭔가를 판단하는 거, 같이 판단하는 거겠죠. 도덕이 됐건. 의무론적 윤리 체계라는 것은 스포츠에서 어떤 그 행위가
도덕적 의무를 완수했는가, 준수했는가. 도덕적 의무, 도덕적인 측면, 여기서 이렇게 했던 이 측면을 완수했느냐. 그 다음에 목적론적 윤리체계. 목적론적 윤리체계는 행위자에게 초점을 둬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둔 그런 체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어지는 게 동양사상이네요. 유가, 불교, 묵가. 그 다음에 가치 충돌, 윤리 이론에 있어서 윤리 체계는 이렇게 지금 4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윤리 체계가 4가지였어요. 맨 처음에 뭐냐 하면은 결과론적 윤리 체계, 그 다음에 의무론적 윤리 체계, 그 다음에 목적론적 의무 체계, 그 다음에 뭐 동양,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거는 결과물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그 법에 보면 정삼을 참작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했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배트맨 같은 거 보면 배트맨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강도에 의해서 이제 뭐죠? 보석, 현금 뭐 이런 걸 빼앗기고 이제 뭐 일부러 죽이려고 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범인을 잡았다고 쳐요. 그럼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형이야. 자, 근데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 우발적으로 이 사람을 오히려 죽였어. 그럼 나도 죽였죠. 근데 죽이는 어떤 서로 살인을 하게 된 배경은 다르잖아. 저 배트맨 쪽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재물을 내가 빼앗기 위해서 죽였어.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굴 죽였어. 서로 다르죠. 그러면 처벌도 약간 달라야겠죠. 그러나 결과론적이라는 거는 결과가 같잖아요. 둘 다 배트맨이건 저건 사람을 똑같이 죽였으니 얘는 둘 다 사형이야. 이런 식의 어떤 의무, 윤리 판단을 하는 것, 결과론이라는 거예요. 의무론이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인 의무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이건 뭐가 좋을까요? 어떤 예가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건이 생겼고 이 사건이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건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도덕적인 의무를 다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윤리적인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뺑소니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뺑소니를 사고를 냈어요. 내가 뺑소니 사고를 냈어. 그리고 내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내가 뺑소니 사고를 냈어. 그런데 이미 사고를 낸 건 어쩔 수 없으니 내가 경찰도 부르고 뭐도 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뺑소니 사고를 냈어도 결과론이라고 한다면 같은 뺑소니 사고니까 같은 결과를 받아야겠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할 어떤 의무를 했잖아요. 상당히 많이 했잖아. 그러면 그냥 뺑소니 치고 도망간 사람에 비해서는 좀 더 경감된 어떤 그런 처벌 혹은 윤리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 의무론이에요. 자, 목적론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론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행위를 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결과론으로 봤을 때 배트맨 그리고 이제 제가 둘 다 서로 살인을 했죠. 이 사람은 그 배트맨 엄마 아빠의 그 재물을 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취한 거고 저는 어떤 목적이었냐면 내가 살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목적으로 지금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리고 우발적으로. 이런 경우.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이 목적론적인 윤리체계를 갖는다면 나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정당방위로 다른 사람이 먼저 공격해 왔을 때 우발적으로 이 사람을 살인하게 된 경우에는 아무 처벌 받지 않겠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론적 윤리체계, 의무론적 윤리체계, 그 다음에 목적론적 윤리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유가, 불가, 불교, 묵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좀 친숙한 부분이니까 또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치 충돌의 경우는 이렇게 요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과 가치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치를 그냥 관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관점을 세상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각을 얘기하는 거죠. 시각은 다 다르잖아요. 10세기니까.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이제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 산을 나는 여기서 봐.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 보고, 여기서 봐요. 그럼 이런 경우는 다 큰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람은 산을 이렇게 보고요. 이 사람은 산을 이렇게 봐요. 근데 이건 지금 여기 평면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서로 이루고 있는 각이 180도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정반대 아니에요. 정반대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180에 가까울수록 충돌이 심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1장 스포츠와 윤리는 매듭을 짓고요. 매듭을 짓고 이어서 경쟁과 페어플레이 제2장 넘어갈게요. 요건 정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